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저렇게 받아들일까? 도대체 왜 저렇게만 행동할까?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맞춰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이상하게도 끝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괜히 마음만 지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인연만 품고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은 조용히 내려놓는다. 오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도 나도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연은 흐른다. 자연의 이치를 억지로 붙잡지 마라.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물도 마르고 인연이 맞지 않으면 바람도 잠든다. 세상 모든 관계는 흐릅니다. 맞을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시어머니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좋은 친구여야 하니까. 이런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고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넘겨가며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유지한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맞아야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움켜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만 오면 저한테 인사만 하고 남편하고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너무 섭섭해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반찬도 싸주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한테 말하더래요. 엄마가 너무 신경 쓰이게 해서 집에 가기가 부담스럽다고요.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좋아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죠. 그 후로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내가 시어머니라는 역할에 너무 집착했구나.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만 다가가려 했구나.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며느리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 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며느리가 편한 마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인연의 때가 아니면 맺어지지 않고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억지로 붙잡으려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은 관계라도 꽉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는 엄마는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친구에게는 우리 평생 친구 아니냐며 집착하고 배우자에게는 당신은 나한테 이래야 해라며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서로가 지쳐갑니다. 한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내가 손으로 그 물을 잡을 수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스님. 선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강물과 함께 흐를 수는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선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도 그와 같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함께 흐를 수는 있는 것이니라.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 흐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이래야지, 친구니까 당연히 저래야지라는 기대가 집착을 만듭니다. 상대방도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상대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느리게 가는 사람은 느리게, 빠르게 가는 사람은 빠르게,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지만 적당한 거리는 그리움을 만듭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갑고 소중한 거죠. 네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라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현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 변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느 80대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처음엔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운해하며 자꾸 연락했으면 친구는 더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다려줬더니 친구가 건강이 조금 나아진 후에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내가 기다려줘서 고마웠다고요. 진짜 인연은 기다려도 돌아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다시 만날 인연이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이 놓아준 그 자리에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찾아올 겁니다. 혜민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이라면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 놓아줌 속에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상대방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인연은 더 단단해집니다. 공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어진 사람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지내지만 좁은 사람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며 속으로는 불편해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함께 흐르는 관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내가 역할에 갇혀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손을 놓아 보세요. 무섭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손을 놓은 그 관계가 더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인연은 흐르는 겁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 흐름을 믿고 그냥 함께 흘러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합니다. 모든 인연은 흐릅니다.
자연의 이치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진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오해받는 관계가 있다. 예전에 한 보살님이 법당에 오셨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좋을까 해서 해준 말인데 며느리는 늘 간섭이라고만 하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보살님은 한숨을 계속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밭에 심은 씨앗이 모두 싹을 틔우나요? 같은 흙, 같은 물, 같은 햇빛을 줘도 싹이 잘 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제때 자라지 못하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자신을 탓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맞지 않는 인연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도 내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씨앗이 다른 것뿐입니다. 보살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왜 자꾸 제 잘못인 것 같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슴에 품고 계신 아픔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라고 배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면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 실수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방송이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그렇다고 그 방송이 나쁜 방송인가요? 아닙니다. 단지 내 라디오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간섭이 되고 압박이 됩니다. 한 60대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아주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손주를 봐주면서 며느리도 도와주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매일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힘들어해요. 매일 오시면 자기가 집안일을 못하는 사람 같대요. 아주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됐구나. 그 후로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멀어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며느리에게는 자기만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리를 두니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시간 좀 보낼 수 있을까요? 억지로 다가가지 않으니 며느리가 편한 마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산다. 물고기를 하늘로 올리려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이 실수를 합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도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 만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신경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무관심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서운함은 고스란히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베품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주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줄 때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함께 던집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고마워할 거야. 이 정도 신경 썼으니 알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야. 하지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고스란히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단지 서로의 언어가 달랐던 건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정성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정성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사랑에는 그냥 빈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배려가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언어가 다른 것뿐입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말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할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드리고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고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을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늘 서운해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답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모르나?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편찮으시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평생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표현을 못해서.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정말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생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원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오해받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언어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뭘 해주면 내가 편할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짐작으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그 짐작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짐작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둘째, 당신의 방식도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해. 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야. 상대방도 당신의 언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셋째, 그래도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세요. 모든 관계를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맞지 않는 땅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은 씨앗이 나빠서도 땅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냥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만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우리는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했고 상대방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단지 서로의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보고도 모른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연이면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것이 당신도 상대방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정말 내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의 언어가 다른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 관계의 지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조차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법을 설하고 어떤 이에게는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말 대신 침묵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그릇을 보고 대해야 한다. 이 말은 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법문을 설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에게 바다 이야기를 해봐라. 알아듣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가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단지 아직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물고기에게는 강물 이야기가 필요하다. 바다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그릇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어르신은 손주에게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성실하게 살아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손주는 매번 네 하면서 건성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어르신은 답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귀담아 듣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이는 걸 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게임에서요, 레벨을 올리려면 경험치를 쌓아야 하는데. 그때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는 게임 이야기가 지금은 더 중요하구나. 내 인생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도 되는 거구나. 그 후로
어르신은 손주의 게임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게임 속 이야기에 빗대어 조금씩 인생 이야기를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임에서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인생도 경험을 쌓으면 성장하는 거란다. 그러자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지만 손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에 맞춰 담아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그릇을 보는 지혜입니다.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높은 사람에게 낮은 것을 가르치면 시간 낭비고 낮은 사람에게 높은 것을 가르치면 혼란만 준다. 우리는 종종 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상대방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나는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너도 읽어봐.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니까 편하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하지만 상대방은 나와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당한 크기가 상대방에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의 그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조언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뭐가 가장 관심 있니?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남편은 이렇게 대해야지.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는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힘든 거 없니? 내가 도와줄 거 있니? 그리고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릇을 먼저 보고 그 그릇에 맞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관찰하세요. 눈을 반짝이며 듣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지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있는지, 표정이 밝아지는지 아니면 어두워지는지, 이런 신호들이 바로 상대방의 그릇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인생은 길어.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로의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그릇은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위로의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다시 도전할게요. 그제야 아버지의 위로가 아들의 그릇에 들어갈 자리가 생긴 겁니다. 셋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편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멀리 있어야 편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주파수가 다른 것뿐입니다. 불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셨다. 부처님조차도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셨습니다. 억지로 제도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각자의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한 60대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처음엔 그래, 좋겠네 하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뒀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도 덜 했습니다.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친했잖아. 왜 이러는 거야? 아주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지금 자랑 얘기를 들을 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아.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자.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서로 편해졌습니다. 가끔 만나면 반갑고 자주 안 만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가까이 두고 멀리 있어야 할 사람은 멀리 두는 것. 그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대로,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도 상대방도 편안하게 합니다. 넷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그릇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클 뿐입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미안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해. 이것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직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의 그릇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부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보세요. 상대의 그릇을 먼저 보고 그 그릇에 맞춰 담아주세요. 큰 그릇에는 많이, 작은 그릇에는 조금만, 깊은 그릇에는 깊게, 얕은 그릇에는 얕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배려입니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때를 보고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세요. 그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말고 선만 지켜라. 거리를 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다가가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상대가 바뀌어야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내가 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 생각을,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구나.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안정된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까지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이어가면 오히려 갈등이 줄고 서로가 편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되 집착하지 말고 멀리 있되 잊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누이가 한 분 계셨는데 성격이 참 까다로우셨답니다. 만날 때마다 할머니의 살림살이를 간섭하고 자식 교육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심지어 옷차림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어떡해? 나이값 좀 해. 애들을 너무 풀어주면 버릇 없어져. 우리 오빠한테 밥은 제대로 해주는 거야? 할머니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시누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인데 어쩌겠어. 하지만 참을수록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누이가 전화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스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놨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분과 똑같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 멀어지세요. 그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멀어지는 것도 자비라고?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잘 자랍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켜서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시누이와의 만남을 줄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전화도 꼭 필요한 안부만,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습니다. 처음엔 시누이가 서운해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나한테 서운한 일 있어?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는 언니랑 자주 만나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조금만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될까요? 시누이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답니다. 자주 안 만나니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가끔 만나니 서로 반갑고, 꼭 필요한 말만 하니 갈등도 줄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명절, 시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나도 내가 부담스러웠나 봐. 지금이 더 편해.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거리를 두는 게 미운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구나.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지켜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당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까요?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 거리가 적당한 겁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책하게 된다면 그 거리는 너무 가까운 겁니다.
조금 멀어지세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다가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60대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 돈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내가 좀 빌려줄 수 있어? 처음 한두 번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을 덜하고 만남도 줄였습니다.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아저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우선이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의존했었나 봐.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한번 만나자. 아저씨는 기꺼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구도 변했고 아저씨도 적당한 거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꿀 수도 없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한 것이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을.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로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참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체크하고 이것저것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먼지 좀 닦아. 냉장고 정리 좀 해. 애들 옷 왜 이렇게 입혀? 며느리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그래서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언니 생각을 바꿔봐.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아, 우리 시어머니는 꼼꼼한 분이시구나 하고 받아들여. 며느리는 그 말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맞아. 시어머니를 바꿀 순 없어.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 후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바뀌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몸은 멀어져도 마음까지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자주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해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만나도 반갑고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도 어색합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한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만나기 힘들어졌습니다. 한 명은 시골에, 한 명은 도시에 살았고 건강도 안 좋아서 멀리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만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안 만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주 안 만나도 서로를 생각합니다. 가끔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면 오히려 부담스럽죠.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겁니다. 가까워질 때는 가까이, 멀어질 때는 멀리,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몇 달에 한 번으로 자신이 편한 만큼만 만나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이 우선입니다. 둘째,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안부만, 어떤 사람에게는 피상적인 이야기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깊은 대화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하세요. 셋째, 감정의 선을 분명히 하세요.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네요. 정도의 공감만 하고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감정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돌려 말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꼭 가까워야 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해. 이 사람이 바뀌어야 해. 이런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지,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힘든 사람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멀어지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찾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선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지친 이유는 사람을 너무 붙잡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꿔보겠다며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참고 내 마음을 끝없이 소모해온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리, 내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혜롭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가장 큰 자비이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해지고 내가 가벼워야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마음 공부하시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작은 정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교용품 쇼핑몰이 있습니다. 향 하나, 염주 하나에도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혹시 마음 챙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가볍게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물건일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소중한 인연의 매개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오늘 하루가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은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늘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도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